네, 안녕하세요. 영상을 좀 찍으려고 어제하고 이게 문의 들어온 거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게 여러 사람이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 갖고 영상을 찍는데, 지금 요거 말씀을 드릴 거는 3.5톤들 그리고 5돈 메가 뭐 이렇게 운수업을 초보, 그러니까 처음 접하시는 분들 한테 중고차를 고를 때 좀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중고차를 선택을 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선택하는 방법이 이제 금전적인 거로 해서 먼저 선택을 해서 차량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좀 걸으셔야 될 차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차들이냐면은 어, 솔직히 이제 가벼운 거 실으시면 상관이 없어요. 가벼운 거 실는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좀 중량짐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유로 3에다가 나와서 싸제로 DPF 타시는 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핸드폰 유심칩도 4G, 5G 유심칩 뭐 이렇게 호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유로 3에 있는 엔진 시스템은 그 열에 맞춰져 있는 시스템이요. 냉각 시스템이 됐던 뭐가 됐던 거기에 맞춰져 있는 시스템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배기만 거기서 똥구녕을 탁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열을 식힐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는 엔진한테 라제다 크기나 뭐 여러 가지 인터쿨러 크기부터 해서 다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EGR도 없는데 그 상태에서 열만 받쳐버리니까는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깨진독이라는 거예요. 깨진독. 이거를 아무리 떼우려고 해도 떼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아니에요. 브레이크도 그렇고 하체에 돈이 한두 푼 들어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택을 하실 때 금전적인 것만 보고 사시려고 그러시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 어느 정도 유로 4 말고 5나 6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좀 몇 개 걸러야 될 건 있어요. 제가 앨리스 미션을 굉장히 좋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관리가 안 돼 있는 차의 앨리스 미션은 머리 아프고, 또 배선 머리 아픈 차들은 진짜 머리가 아프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 사면은 배선 때문에, 그리고 또 그 하여튼간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무릎 괜찮으시면 스틱. 무릎 괜찮으시면 스틱. 무릎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ZF 풀 오토로 이제 FL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뭐 반 세미식으로 들어가 있는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걸으시고, 그건 아니에요. 보면 보이는데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여하튼 그거 하고 뭐 또 3.5톤 선택하시는 분들도 전화가 왔는데, 요 부분도 솔직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2.5하고 3.5를 승용차를 사시는데 나중에 팔거나 할 때도 3.5, 그래서 3.5톤 게 보면은 CC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C 부분이 3.5하고 2.5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뭐 금전적인 거 봐서 이제 2.5 이렇게 사시는데, 결론적으로는 CC 큰 놈을 사면은 이득을 봐요. 중고값이든 뭐든. 그래서 보시면 13.5, 데일라이트 뭐 여러 가지 차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국산차를 거르잖아요. 네. 정말 걸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현재도 아직도 조립 불량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소음기 부분에 DPF 부분이 반도를 굉장히 세게 조이고 있어요. 오버토크 해갖고. 그래서 카바가 찌그러져 있어요. 이렇게 새 차들이 다. 그리고 대우차도 어느 한 부분이 계속 풀려 나오고, 그리고 전기 배선이 아직도, 그분들은 안 바뀌나 몇 년을 그러고 계시는데, 여하튼 굉장히 비싸지만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하체가 튼튼하고 서스펜션에
하여간 굉장히 쿠션도 좋고. 그래서 데일라이트는 조금 3.5 치고는 조금 그 경량찜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냉동이 들어가고 이렇게 좀, 냉동 케이스 자체가 무거워요. 냉동 케이스가. 그래서 냉동 같은 경우는 많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 연비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게 낫고요. 그리고 이제 큰 차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8기통과 6기통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연비면이나 이런 걸 다 이제 제가 이제 안 해봐서, 중요한 건 저도 8기통을 안 해봤습니다. 6기통까지가 제가 8기통이라고 해봐야 이제 옛날 쌍용차 뭐 요렇게 그건 뭐 옛날 얘기니까. 근데 이게 730하고 580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V8기 뭐 이런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확실히 기통수가 2개가 더 있으니까, 피스톤이 2개가, 밥 먹는 애가 2명이 더 있으니까 아무캐도 한 10리터에서 20에서 10리터 차이는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름값이. 근데 조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은, V8기 분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은, 6기만큼은 소음기가 주저가 안 들어요. 녹스 센서, DPF 이런 게 덜 고장이 나요. 그러니까 이 6기통들은 대부분이 아무리 라이트 가벼운 짐을 싣는 분들도 거의 50에서 60 정도 되면 DPF 쪽으로 이제 뭐 이렇게 녹스 센서 쪽으로도 이렇게 돈이 좀 들어가거든요. 기름값 아껴서 뭐 좀 수리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냥 조금 차를, 이게 데미지 들어가는 게 틀려요. 이게 매뉴얼드, 배기 매뉴얼드 쪽에 이렇게 보면은 열 데미지가, 엔진 전체적으로 열 데미지 들어가는 게 580하고 V8기들이 확실히 데미지가 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90km니까. 이게 90km에서 어떻게든 힘을 써서 올라가야 되니까, 힘이 센 놈이 솔직히 소음기를 잘 이렇게 청소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디탈이 없어요. 고장률도 그렇고. 그래서 중고차 시세를 봐도 확실히 V8기들이 시세가 좋아요. 이렇게 보면 또 8기인데 또 기름값 생각하고 나면은 또 6기가 나은 것 같고, 또 6기를 또 보면은 또 볼보 750은 좋은데 또 걔도 마력이 있다 보니까 연비를 또 많이 자시고, 여하튼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일머리죠. 일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차를 선택을 하시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력은 항상 풍부하게, 만약에 실증량이 10톤 넘어가면 무조건 10바리로 이렇게 5도는 아니고 죽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차가 하체가 안 털리고 오래 가야지만이 이 차가 남아야 운송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차를 4년 안에, 5년 안에, 6년 안에 바꾼다고 해서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일하고 이 연관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애매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 구간에서만 차가 이게 좀 운다고, 엔진이. 그러면 한 구간에서 차가 엔진이 운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애매한 거예요. 우는 게 이게 조인트 때문에 우는 건지, 터보 때문에 우는 건지, 연료 펌프 때문에 우는 건지, 콤프 때문에 우는 건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오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튼튼하게 건물을 지어 올리면요, 이게 고장이 나더라도 금방 원인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 오일이 하는 역할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있어요. 그래서 그게 돼 있으면 금방 원인을 찾는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배보다 배꼽이 큰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을 잡으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다 고쳐야 돼. 그냥 결론적으로 뭐냐, 고장 날 때까지 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부품이 고장 날 때까지 타면은 그 부품 때문에 다른 부분도 타격을 또 가요. 그러니까 원인을 못 잡으면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터보 얘기도 해드리고 했지만은, 그냥 관리가 하시는 분들은 제가 딱 해서 이렇게 딱 노후화된 차들이지만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거의 원인을 잡을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기초가 안 돼 있는 차들은, 기초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기초가 안 돼 있는 차들은 딱 잡으려고 그러면, 원인을 잡으려고 그러면 감당이 안 돼요, 수리비가. 정말로. 그러니까 노후화된 차 잘못 사시면은 뭐 이게 진짜 피 보는 거죠. 중고차 잘못 사면은. 여하튼 오늘은 요런 상담이 들어와서 요런 게 있습니다라고, 시간도 있고 해서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찍었고요.
안전운전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